안녕하세요. 190TV 제임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펩트론 위대한 기업과 동행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어떻게 보면 방송할 때만 해도 저희가 뭐 이제 조정이 좀 심해서 어떻게 보면 25만원까지 찍고 이제 했는데 저희가 위기가 기회다 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뭐 ABA 바이오 오늘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가 바로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ABA 바이오가 기술 이전 나오니까 엄민용 리포트에 보면 이제 기술 이전 기대되는 기업들이 ABA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펩토론 요 네 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네 개 기업이 동반적으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좀 다들 이제 상승폭이 크지 않았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BA 바이오를 보면서 또 느낍니다. 왜냐면 이 펩트론하고 릴리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면 ABA 바이오가 3.8조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리 국내에서 세 번째 딜입니다. 그 20년도에 알테오젠이 4.7조였고 지금 그 ABA 바이오 4조였죠. 올 초 3월에 나왔던 게. 그리고 이제 ABA 바이오 3.8조 역대급 세 번째 계약인데 그리고 비파마 릴리랑 했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ABA 바이오, 알테오젠을 뛰어넘는 딜이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 제약바이오에서 보면 가장 큰 시장이 항암제인데 이때까지. 근데 이 항암제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넘어오는 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이제 4분기, 3분기부터 이제 역전됐죠. 이 키트루다를 뛰어넘었다고 하죠. 마운자로 그 제파운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 28년도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위 약품이 이제 마운자로 제파운드 릴리 제품이 될 거예요. 비만 치료제가 될 거예요. 그 기업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전 세계 1위 제약사 주력 제품이 이제 비만 치료제. 그러면 저는 최소 딜이 10조 이상이 나올 거다. 그러면 역대급 대학입니다. 그거 딜이 나오는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못 가도 상한가 3번은 갈 거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시총이 2배는 갈 거다. 왜? 지금 알테도 지금 시총이 30조거든요. ABA 바이오 저희랑 똑같아요. 7조입니다. 근데 얘는 시판된 약물이 아니라 진행을 해서 이제 시판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판된 약물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ABA 바이오 사례를 봐도 우리 기술 이전 기업 나오면 날아가니까 절대 단타 치면 안 되고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제가 방송 준비한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좌 인증부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둘루두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죠.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이제 적금 청량 넣지 말고 이런 위대한 기업을 꾸준하게 소액으로 사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금방 큰 돈 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200%로 돌아왔죠. 그러면 200%면 3배 번 거죠. 우리가 원금이 160만 원인데 지금 160만 원이 이제 거의 작년 10월부터 딱 1년 됐습니다. 그리고 6번 넣었는데 8번 넣었는데 이제 476만 원 됩니다. 수익률로 3배 정도 벌었으니까 여기서 딜이 나오면 여기서 2배 가면 400%고 3배 가면 거의 뭐 400%, 200%, 300%, 600%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올해 아마 엑시트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테오젠 매도하고 이제 펩트론 몰빵한 계좌인데 요것도 지금 수익률이 51%인데 원금이 240인데 240만 원인데 지금 423만 원 되니까 거의 수익률을 따지면 한 80% 정도 되겠네. 예, 거의 2배 다 돼가죠. 이것도 480만 원 2배인가 80% 이상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423만 원하고 470만 원 거의 900만 원이죠. 이 900만 원을 굴려가지고 내가 3년 내에 1억을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900만 원이 2배 가면 1800만 원 되는 거고 3배 가면 2700만 원 되는 거죠. 내년에 2배, 3배 또 이렇게 바라보고 투자하면 조만간에 안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계좌 한번 보여드렸죠. 1200만 원이 이제 알테오젠으로 원금이 1200만 원이었는데 알테오젠은 5100만 원에 엑시트 5100만 원 만들어서 그 알테오젠이 5100만 원이 지금 이제 거의 1.8억 돼 있거든요. 그거 계좌 보여드린 거 했으니까 금방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5만 원 조정 기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고점 대비 28% 정도 빠졌더라고요.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30만 원 근처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죠. 좀 물을 많이 흐린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까무루스 때도 23만 원에 들어오셨다가 까무루스 때 하한가 그때는 빨리 떨어지고 빨리 반등을 해서 그게 없었는데 요번은 조금 조정이 좀 길었죠. 35만 원까지 갔다가 25만 원까지 왔는데 요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한 8월 달 정도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물려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11월 한 석 달 정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여튼 이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우리가 포모가 심하게 느꼈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정받고 있는데 장조 오고 막 날아가는데 반도체 뭐 2차전지 조선 방산 뭐 다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 포모 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비중을 이제 펩트론에 다 실어놨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말이 이제 다들 뭐 이제 그렇게 했죠. 뭐 비중 줄이고 뭐 포모 예방하기 위해서 몰빵 투자 괜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가 저점이라는 건 느끼시죠. 왜냐하면 주식은 항상 그 욕망에 사서 공포에 팔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공포에 더 사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회원님 중에서 그 공포에 사신 분들은 진짜 칭찬합니다, 진짜.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산업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확실한 종목 한 종목 우리는 펩트론을 찾았잖아요. 여기 몰빵을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시세가 나야 우리가 주식 투자 3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20년도에 작년 23년도 그 2차 전지 날라갈 때도 제가 2차 전지를 잘 모르니까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섹터, 한 종목만 잘 매매 잘해도 충분하게 불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중 조절해야 된다, 급등주 따라가야 된다, 테마주 따라가야 된다, 몰빵은 한계다, 뭐 더 떨어진다, 소외주다 이런 말 흔들릴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거 믿고 엉덩이 투자하면 이거 이렇게 말하는 분 저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알테오젠 가지고 은퇴 못한 친구들이 다 이랬다니까요. 저보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투자한다 뭐 이런 소리를 다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저는 알테오젠 한 종목 가지고 이제 3년 동안 3분의 1 토막 날 때마다 꾸준하게 사서 작년에 이제 엑시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분산 투자는 이제 목적이 다른 거예요. 포커스가 다릅니다. 분산 투자라는 거는 대부분이 목적이 뭐냐면 리스크 관리가 목적입니다. 하나 떨어지면 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분산 투자는 리스크 관리가 목적인 사람들이 한테는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몰빵 투자는 목적이 뭐냐면 확실한 한 종목이 찾는 게 목적입니다. 몰빵 가려고 그러면 어떤 게 확실하냐. 저도 마찬가지로 알테오젠도 투자했지만 알테오젠 투자, 뭐 펩트론 투자 반반 나눴으면 별로 수익이 내가 알테오젠 작년에 41만 원 팔았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55만 원 가봤자 수익 기껏 해봤자 20-30% 먹은 거야. 30% 정도 먹은 거예요. 근데 제가 펩트론 너무 몰빵하는 바람에 내 전 재산이 3배가 200% 먹은 거 아닙니까? 3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알테오젠도 내가 위대한 종목인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었고 왜요? 제가 4년을 투자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도 알테오젠과 펩트론의 두 개를 봤을 때 어떤 게 내가 1년 투자했을 때 업사이드가 더 큰가를 봤을 때 펩트론이 확실하다 해서 여기에 몰빵을 간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뭐 D&D 파마켓도 있고 뭐 리가캠도 있고 에비에 바이오도 있고 올리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연초 대비해서도 수익률 좋은 게 올릭스랑 D&D 파마텍이 뭐 5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까지인 거고 우리는 본계약이 안 났잖아요. 본계약이 나오면 그 모든 종목을 다 뛰어넘는 게 펩트론이 될 거라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주식 투자로 삶을 바꾸려 하면 이런 단타 치고 분산 투자해서 그게 아니라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확실한 종목, 내가 잘 아는 종목 이게 비중을 싣고 이게 시세가 나야 이제 주식 투자 삶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이게 두 번째로는 오늘 뭐 제가 카톡방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데 제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저는 이제 주식을 잘하려고 하면 운전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운전이라는 게 뭐냐면 운전 잘하려고 하면 뭐 하냐면 공부를 하고 뭐 고급 정보가 있고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많이 몰아봐야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몰면 처음에 무섭고 그래요. 사고 날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경험이 쌓이면 지금 뭐 운전이 뭐 3년, 4년 이래 되잖아요. 5년, 저 같은 경우는 뭐 10년 넘었잖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고 걱정 없이 방운전도 잘하고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운전 잘 배우는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운전은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하냐, 뭐 공부를 해야 되냐, 고급 정보가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경험, 이게 운전이나 주식 투자는 공통점이 뭐냐, 경험 산업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잘하려면 제가 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뭐냐면 오래 투자해야 잘합니다. 왜? 경험이 쌓여야 되거든요. 운전처럼. 그래서 이제 처음에 투자할 때 보면 변동성하고 손실 때문에 무서워서 투자를 망설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쌓이면 운전처럼 똑같이 돈 걱정 안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운전과 주식 투자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너무 똑같다고. 운전 배우면 왜? 내가 가고 싶은데 원하는 곳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고, 주식 투자 잘 배워놓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이게, 그래서 주식 투자는 꼭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솔직히 가족들한테, 주변 지인들, 친구들 다 얘기하세요. 무조건 이거 두 개는 배워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 지금 25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 박도한 투자자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산을 한 10억대에서 한 500억대 자산을 이뤘더라고요. 근데 이 박도한 투자자의 말을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어떤 분야들 처음에 기술로 돈을 버는 거예요.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차트 보고 뭐 하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전략가가 되고, 마지막에 최종 단계는 뭐냐면 철학으로 돈을 번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찰리 먼거, 워렌 버핏을 따라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뭔가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냐, 이런 것들. 그 철학을 배워야 되는데, 이 박도한 투자자의 철학도 너무 좋습니다. 요 박도한 투자자의 핵심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해서 했는데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식 투자의 실패 이유는 자기가 이제 경험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경험 산업이라 했죠, 주식은. 그게 뭐냐면 비싸게 사고 쌀 때 팔았답니다. 욕망에 사고 공포에 팔았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알테오전을 5,000원에 샀다더라고요. 근데 그 변동성을 못 견디고 공포에 팔았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거꾸로 이제 이걸 이제 주식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실패 안 하려고 하면 거꾸로 하면 됩니다. 성공하려면 이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욕망에 팔고 공포에 사면 된답니다. 요번에도 느꼈던 게 좀, 우리 반대매매 당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25만원 그것 좀 한 30% 빠졌다. 다들 이제 더 떨어지니 많이 뭐 공포에 있을 때 그때 주식은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로는 요번에 진짜 요거 참 공감이 많이 가요. 주식 투자의 비법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주식 시장에서 돈은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서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도 옮겨간다는 게, 이게 너무나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테오젠도 그렇고 페트론군도 그렇고 내가 엉덩이 투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190TV 회원들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그 펩토론에 대한 믿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에 따라오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나 공감이 가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조급한 사람에게서 여유롭고 인내심 있는 사람한테 돈은 넘어간다. 요번에 많이 느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펩트론도 35만 원에 샀고 30만 원 위에 샀는데 지금 25만 원 떨어지고 하고 다른 거 날라가고 조급하니까 수익률 못 내니까 막 팔고 넘어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너무 명확한 거예요. 저는 느꼈던 게 진짜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거 많이 느낍니다. 지금 이것도 진짜 똑같은 말입니다. 조급한 사람에게서 여유롭고 인내심 있는 사람한테 돈은 넘어간답니다. 이 두 가지가 주식 투자의 비법이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박도한 투자자가 확실한 거는, 박도한 투자자가 공부한 분야가 어떻게 보면 원전 분야잖아요. 그 원전 분야를 두산을 올해부터 봤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 시장에 소외될 때 막 2만 원대, 만 원대 이때 이제 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 페트롤 아무도 모를 때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회사를 잘 알아야 이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박도한 투자자도 그 두산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큰 돈을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뭐 사고 팔고 하자는 거는 경험이 더 쌓이고 그게 최고수의 역량이고, 단타는 그거 말고라도 그냥 위대한 기업하고 동행하면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니 1년 투자해서 2배, 3배 버는데 그게 나쁜 수익률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보면 딱 1년 됐잖아요, 제 계좌가. 근데 200% 수익률이면 3배 번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딜 나오면 2배, 3배 가면 6배, 9배, 12배 뭐 이래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굳이 내가 그
업사이드가 있는데 펩토론은 굳이 내가 뭐 반도체 뭐 2차전 이래 갈 이유가 1도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개혁과 동행을 하면 큰 부를 이룰 수 있다. 이게 너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죠. 제가 단타를 쳐도 알테오젠 펩토론 갖고 치라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기다리면 오르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에비바이오 오늘 그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죠. 3.8조 이제 기술 이전 이제 보니까 1날1리와 3.8천억 정도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리고 2020년도 4.7조 이게 알테오젠이죠. 성공 알테오젠이 역대 세 번째 규모입니다. 근데 에비바이오 진짜 대단하죠. 올 초에 또 한번 이제 릴리랑 했나? 뭐 하여튼간에 그 4조 정도 계약하고 에비바이오가 거의 올해만 거의 한 8조 정도 한 거네요. 맞죠? 예, 그랬으니까 역대급 진영. 오늘 에비바이오도 보면 그때 4월 달에 딜 나왔을 때도 29,000원 하는 게 딜 나오고 나서 계속 올랐어요. 보시면 몇 배가 올랐어요. 29,000원. 3만원 하는 게 이제 3, 40이 400% 올란 거잖아요. 오늘까지 보면. 근데 딜 나와서 이게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비바이오도 7조인데 우리는 펩트로, 그러니까 알테, 펩트로, 에비바이오 누적으로 한 것보다 한 방에 우리는 다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펩트로는. 그러면 딜이 나오면 너무나 지금 시총은 싸다. 에비바이오가 이 정도면 우리는 에비바이오 2배는 가야지. 계속. 그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오늘 이 기술이전 계약 나온 걸 보면 느끼잖아요. 단타 치면 안 된다라는 거. 왜? 나오면 날아가게 살 수도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왜 에비바이오 날아가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날아가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왜냐면 엄민영 리포트에 보면 엄민영 리포트가 시점을 적으면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습니다. 알테오 그 25년 4분기 주요 이벤트 이런 데 있죠. 알테오제 그 신규 계약 2건 이제 나온다라고 지금 요 계약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알테오제는 이제 신규 계약이 나온다 했으니까 4분기에 기대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걱정이 어떻게 보면 여태가 나올 수 있는데 여튼 알테오젠도 이제 호재가 나올 거다. 뭐 한국에서 2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제 거의 다 됐잖아요. 11월, 12월이니까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리가캠도 지금 ADC 패키지 한 건에서 듣고. 그러니까 알테오젠, 리가캠 오늘 둘 다 시세 좋았죠. 왜? 에비바이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에비바이오는 이제 그래파디 추가 에로 한가 딱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왔죠. 오늘 에비바이오 나오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펩트론, 리가캠, 알테오젠이 다 시세가 잘 나왔습니다. 왜? 에비바이오 나왔으니까 4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남은 기업들이 알테오젠, 리가캠, 펩트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펩트론도 기술 검토 시험 12월 7일 릴리아 지속형 비만치를 1개월 제한 본계약 체결 및 이 공장 착공 돼 있잖아요. 4분기 주요 이벤트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12월은 비파마들이 휴가 가니까 보통 11월 달에 내가 유력하다라는 게 요 근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펩트론도 오늘 시세 나고 했던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에비바이오 테이프 끊었고 펩트론이 끊을지 다음 타자에 리가캠이 될지 알테오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바이오의 대시세에 어찌 보면 서막이 되지 않나. 왜? 그동안에는 희망상으로 갔는데 희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이 돼 가는 거잖아요. 진짜 기술 이전 나오고 돈도 들어오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 조급해 하지 말고 펩토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로니 블로그에 좀 참조했는데 기술 평가 계약 14개월의 의미에 대한 걸 오늘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이거 되게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이 많은데 좀 정리해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술평가 계약 14개월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스테이지 게이트, 릴리식 의사결정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랍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지는 이제 단계고 실험 분석 검증이 실제로 진행되는 구간이랍니다. 그러면 이 단계가 스테이지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게이트로 넘어간답니다. 이 게이트라는 건 각 단계가 끝날 때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진행할지 보류할지 종료할지를 결정하는 심사 지점이랍니다. 이 스테이지. 그러니까 단계마다 하는 거죠. 이제 뭐 스케일업, 뭐 스케일아웃, 뭐 이런 이슈가 나면 그거 관련해서 이제 스테이지
실험 분석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에서 이렇게 진행할지 말지 결정하는 이런 단계랍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분산시키고 결정권자의 확신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장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특히 제약 산업에서 데이터와 리스크가 누적되는 분야에서는 이 구조를 거의 표준처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릴리는 공식 문서에서 위원회 기반 거버넌스 모델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즉 프로젝트 위원회가 데이터를 검토해 진행 보류 종료 중 하나를 선택한다. 릴리 내부의 프로젝트들은 단일 승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완결되는 구조로 작동한답니다. 그게 스테이지 게이트 릴리식 의사결정 주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릴리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는 일반적으로 수주 간격으로 포트폴리오 리뷰 게이트 회의를 연다. 전체 사이클이 자연스럽게 12개월, 14개월 정도 평가 기간을 맞춰진다. 그 결과 중 하나는 이제 애로 평가 연장 상업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14개월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릴리가 기술평가 계약을 하자라고 이 기간을 이제 아마 펩트론한테 통보를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릴리의 기술평가 이거 스테이지 게이트 릴리식 의사결정 주기, 그러니까 의사결정 플레이워크에서 맞춰서 그 스케줄표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14개월이라는 1년도 아니고 14개월 애매하잖아요.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14개월의 의미는 릴리 내부에서 한 기술평가 프로젝트 완주하는 시간표,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데드라인이 언제죠? 14개월이 12월 7일입니다. 근데 12월 7일은 뭐 비파마는 12월은 다 휴가 간다 그랬죠? 그러면 그 데드라인이니까 그 데드라인 안에는 나올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게 히로님의 블로그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좀 많이 도움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여튼 간에 내가 이 14개월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시간표, 데드라인이다라는 게 제가 히로님 글을 보고 이제 결론 내린 제가 바라보는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펩트론의 이제 본기하고 예산 시총을 좀 따져보면 에비바이오 7조입니다. 지금 펩트론과 똑같습니다. 6.9조 똑같습니다. 알테오젠은 지금 30조 왔죠. 30조면 저는 그렇습니다. 알테오젠 선반영하면 15조입니다. 옛날에 계산을 할 때 그렇게 알테 20조 갔을 때 우리 10조 가능하다 할 때가 그랬는데 지금 알테는 30조 갔으면 선반영 때리면 우리가 15조는 가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7조 밖에 못 왔으니까 아마 딜이 나면 최소 14조, 15조는 갈 거다. 이게 보수적인 숫자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그 제아바이오에서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게 10조 정도 무난하게 간다. HLB도 15조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20조 넘은 회사가 누구? 알테오젠 작년에 23조까지 가거든요. 기대감으로. 그래서 저는 알테보다 펩트를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패러다임에 어떻게 보면 항암제에서 비만 치료제 가는 그 패러다임이 있는 거고, 알테는 이제 물질마다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키트루다랑 했는데 이제 미래의 1등 의약품이죠. 비만 치료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방에 계약하잖아요. 우리가 뭐 월일의 제형이 뭐 알테처럼 뭐 품목 하나하나만 임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그 비만 치료제 삭센다가 매일 맞는 거가 위고비 나오면서 삭센다가 싹 사라졌잖아요. 위고비가 다 통일을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위고비 뭐 jet바운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마 jet바운드 1개월 제형이 나오면 이거 다 평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1개월 제형의 이제 대비책을 어떻게 보면 노보노디스가 어센디스랑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이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메세라를 적극적으로 인수한 거죠. 왜? 주사제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 70-80% 마켓 셰어를 가져가고 경구형이 20-30% 정도 가져가니까. 근데 그 1개월 제형이 아마 나오게 되면 이 릴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제약바이오는 1등이 거의 다 먹는 시장이에요. 우리 티르제파타이드 jet바운드 보면 알잖아요. 그 날아가잖아요. 지금 원래 노보노디스크가 잘 나가다가 그 jet바운드 40장을 나오면서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 1등이 다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우리가 줄을 잘 세야 되잖아요. 라인을 잘 타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릴리 펩트론 라인이 어찌 보면 우리가 펩트론 조자는 그겁니다. 그래서 화이자 메세라 라인보다 1등 옆에 서야 됩니다. 1등 옆에 줄을 서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도 편안하게 돈 버는 이제 노하우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지금 시총 7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딜 나오면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3년상에 그 14조, 15조는 무난하게 가깝고 20조도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이제 곧 나오면 진행되는 거니까 조금만 인내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190TV 멤버십 이제 스터디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 회원이 1312명입니다. 제가 이 카톡방을 만든 이유는 리딩 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예, 내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방에 있는 분들 다 느끼죠. 내일을 맞춘다는 놈들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내일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멀리 이제 우리 이런 시점을 보고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을 만든 이유 첫 번째 목표가까지 팔지 말고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단타 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한 회사 잘 알아야 요번에 25만 원 조정 때도 가감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고수분들 다양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재미있게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오늘 솔직하게 이래 주가 오르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그 조정을 거치고 이런 감내가 하면서 온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내 채널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올라도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항상 겪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 노란별 이상인 분들이 되게 단단하고 우리 빨간별 오늘 보셨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하한가도 두 방 맞고 까물수도 겪었고, 근데 그 6개월의 행복 기간을 겪어가지고 지금 이 30만 원대 온 거란 말입니다. 그 구간을 버텼겠더라 함께. 그래서 이 과실이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위기가 기회라는 그런 방송을 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계속 내가 햇빛만 내리쬐는 땅은 이제 메마른 사막과 똑같다고 하시잖아요. 비도 오고 해야 비옥해지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번 경우를 통해서 이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나면 한 번 더 느낄 겁니다. 이 엉덩이 투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투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찰리 먼거 형님의 또 얘기를 또 한번 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 1등이 되려고 그러면 그 분야에 최고자를 찾는 게 첫 번째, 고수를 찾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최고자의 핵심을 딱 정리해갖고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돼. 그 핵심이 요 세 가지죠. 찰리 먼거 형님의. 첫 번째, 대중을 따라하는 거는 평균을 호타야겠다는 말이다. 요번에 많이 느끼셨죠? 내가 반도체 날라간다, 2차전지 날라간다,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사봤자 얼마 못 먹는다니까. 그리고 끝물에 안 사면 다행인 거. 근데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요. 이번에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 다 견뎌냈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뛰어난 투자 성적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조금만 인내하시자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투자란 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어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진감래라고. 이제 왜 고진이 앞에 오냐면 어려움이 항상 와야 오고 나오고 이제 그 단계 나중에 온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랍니다. 이제 고지는 다 지나간 것 같고 우리가 이 달달한 이제 단맛을 이제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셔서 오늘 좋은 꿈 꾸시고요. 그리고 11월에 릴리 본기약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릴리 기술이전 계약나면 이제 클럽도 오픈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클럽 오픈하고 또 연말에 또 기회 되시면 또 다들 진짜 요번에는 패배 엑시트 하고 나면 진짜 돈을 크게 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호텔 빌려서 하든 하여튼 좀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기분 좋게 우리 정모 딱 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거 들어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또 저 혼자도 좋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빨간별 많이 생기셨잖아요. 진짜 1년 동안 우리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 진짜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항상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